맨날 빗자루만 들고 다니는 저 할머니 청소밖에 할 줄 모르는 건가? 거리를 쓸어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손자는 창피하지도 않나?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몇 년 후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 사실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던데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걸 어떻게 모은 거야?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네. 처음에는 늙은 청소부라고 무시당하던 한 할머니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평생 거리를 청소하며 100억 원을 모았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왜 뒤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녀의 공책 속에 숨겨진 숫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 사실 할머니가 매일 거리를 청소하며 남긴 것은 단순한 빗자루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버린 종이 조각과 신문, 영수증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냈고 그걸 공책에 기록해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버린 종이 조각과 신문, 영수증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찾아냈고 그걸 공책에 기록해왔습니다. 그 공책 속 숫자들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들이 특정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주식 시장의 흐름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들이 특정 부동산의 가격 변동과 주식 시장의 흐름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초라한 청소부라고만 여겼던 할머니가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부를 자신의 삶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왜 떠났을까? 이제 남겨진 것은 한 권의 낡은 공책뿐이었다. 이제 그녀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의 믿을 수 없는 반전 인생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른 새벽 거리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점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적막함 속에서 바닥을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고 마른 손이 낡은 빗자루를 움켜쥐고 거리의 먼지와 작은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늙고 마른 손이 낡은 빗자루를 움켜쥐고 거리의 먼지와 작은 쓰레기들을 한쪽으로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좁은 골목길까지 구석구석을 쓸어내려가면서 바닥에 버려진 종이컵과 비닐봉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시장 입구부터 좁은 골목길까지 구석구석을 쓸어내려가면서 바닥에 버려진 종이컵과 비닐봉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몸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를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부는 쓸어봤자 또 더러워질 텐데라며 가볍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상인들이 무심히 내뱉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는 도대체 몇 년째 저러고 계시는 거야? 일을 해도 너무 늙은 거 아닌가? 그러나 할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할머니를 보며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거리의 일부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로등이나 벽에 붙어 낡아버린 광고지처럼 그저 거기에 있는 것뿐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쓰레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과 차가운 시선을 매일같이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청소를 하는 방식은 아주 섬세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는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먼지를 쓸어낼 때도 결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한겨울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날에도 그녀는 변함없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날에는 행인들이 실수로 떨어뜨린 동전이나 지폐를 줍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만약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적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 앞에서 우산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지나가다 그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다시 움직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야 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바닥을 쓸기 시작했고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다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골목길은 여느 때처럼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깨끗해진 거리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할머니의 존재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에 쥐고 있는 낡은 빗자루가 단순한 청소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가 매일 걸어 다니는 이 거리 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시장 입구를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명의 젊은 남자가 지나가며 그녀를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와, 저렇게 늙어서도 청소를 해야 하나? 나 같으면 그냥 집에서 쉴 것 같은데. 그러게 저렇게 살아서 뭐해. 힘들기만 할 텐데. 그들의 말은 작지 않았고 할머니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를 주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커피를 마시던 상점 주인들도 이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 일하는 거야? 몰라. 아마도 다른 일은 못하니까 하는 거겠지.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귀찮게 여겼고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불편해했습니다. 하루는 길거리에 앉아 과일을 파는 상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거기서 그렇게 쓸고 있으니까 먼지가 다 날아오잖아요. 이쪽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서 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상인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털었습니다. 정말 매일 저러고 다닌다니까. 그녀는 사실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할머니는 시장을 돌며 마지막 쓰레기들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쪽 벽에 기대어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페이지 구석구석이 달아 있었고 글씨는 작고 빽빽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책이었지만 거기엔 할머니만이 알고 있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공책을 바라보다가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며 또 다른 길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뒤로 깨끗해진 길이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조용한 빗줄기가 거리를 적셨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우산을 펼치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길가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거리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면서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창문에 맺히는 빗방울처럼 그저 거기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비에 젖은 손을 털어내고 품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습기를 머금어 약간 무거워진 듯했지만 그녀는 신중하게 한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12월 5일. 오늘도 시장 앞은 쓰레기가 많았다. 바람이 많이 불어 먼지가 사방으로 날아다녔다. 12월 6일. 모퉁이 가게 앞에서 500원을 주었다. 근처에 떨어뜨린 사람이 없는지 찾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음번에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서 아이들에게 주어야겠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벌어진 작은 일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녀가 발견한 것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억해 두어야 해.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몇 행인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공책 속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한 남학생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리 구석에 쌓인 낙엽을 한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학생은 입술을 꼭 깨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볼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성민아. 뭐해? 성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너 여기서 뭐해? 성민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대답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한 명이 먼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 할머니 여기서 맨날 청소하는 분 아니야? 맞아. 엄청 늙었는데도 계속 거리 쓸고 다니잖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친구들은 무심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가자. 배고프다. 다행히 친구들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얼른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가다 말고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시선이 잠시 공책을 꺼내는 할머니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항상 그 낡은 공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성민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 저녁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질 무렵 한 남학생이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리 구석에 쌓인 낙엽을 한데 모으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학생은 입술을 꼭 깨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이 모습을 볼까봐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성민아. 뭐해? 성민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민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너 여기서 뭐해? 성민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대답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중 한 명이 먼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저 할머니 여기서 맨날 청소하는 분 아니야? 맞아. 엄청 늙었는데도 계속 거리 쓸고 다니잖아.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친구들은 무심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성민은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가자. 배고프다. 다행히 친구들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얼른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을 가다 말고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시선이 잠시 공책을 꺼내는 할머니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가 항상 그 낡은 공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성민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는 축축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날씨였습니다. 거리에는 우산을 챙긴 사람들만이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의 작은 틈새까지 세심하게 쓸어내며 쓰레기를 모았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더니 한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순식간에 거세졌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가게 안으로 몸을 피하거나 우산을 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조용히 거리 한쪽에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일 가게 주인은 못마땅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는 비가 와도 저러고 계시네.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다른 가게 주인도 피식 웃었습니다. 글쎄, 할머니한테는 비도 별로 상관없는 모양이지.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사람들은 무심하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관심을 거두고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거리에는 할머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 하나가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고 우산도 없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허겁지겁 뛰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찾는 듯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은 예상보다 더 미끄러웠고 아이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손을 짚었지만 이미 속도가 붙어 제대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빗자루를 놓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그 순간을 예측이라도 했던 것처럼 아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 할머니의 손이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니? 할머니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떠올린 듯 바닥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젖은 종이 한 장이 비에 젖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주워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학교에서 제출해야 할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아이는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챙겨. 다음부터는 조심하고.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청소부 할머니라고만 여겼던 그녀가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강해졌지만 그녀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거리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유난히 깨끗한 거리가 남겨졌습니다. 해가 뜨기 전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감돌았고 가게들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에서 그녀는 묵묵히 거리를 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청소를 할 때마다 유독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를 쓸어 한 곳에 모으면서도 그중 일부를 조심스럽게 따로 챙기곤 했습니다. 낡은 신문 조각, 반쯤 찢어진 영수증, 누군가 무심코 버린 메모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가끔씩 품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챙긴 것들은 따로 손수건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 골목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상인이 수상하다는 듯 눈을 찌푸렸습니다. 저 할머니 청소를 하면서 뭘 그렇게 챙겨? 옆에서 과일을 정리하던 가게 주인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게. 가끔 보면 쓰레기 중에서 뭔가를 골라 가져가더라고. 혹시 버려진 것들 중에서 쓸만한 걸 챙기는 거 아냐? 난 또 뭐라도 있는 줄. 그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한 장의 종이에 닿았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몇 개의 숫자와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줄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거리를 청소하는 늙은 할머니로 여겼지만 아무도 그녀가 공책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상인은 마침 할머니가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종일 걸으며 거리를 청소했지만 집으로 향하는 길이 늘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고 때로는 익숙한 길을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이상하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그냥 쓰레기 줍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주운 것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사실을.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장 골목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상인이 화난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저 할머니 말이에요. 청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맨날 쓰레기 같은 걸 뒤적거리는 게 영 거슬린다고요. 다른 상인들이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나도 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종이 같은 걸 주워서 가방에 넣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찝찝하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골목에서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누가 치운 것도 아닌데 가끔 버린 것들이 없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상인 몇 명이 할머니가 청소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거리 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무 오래 청소하셨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이제 불편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쓰레기 중에서 뭘 주워가는 것도 다 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상인들은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요. 어차피 청소하는 것뿐인데. 하지만 이미 한 번 불편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장 사람들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면 피하거나 대놓고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국 한 상인이 시장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여기서 청소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젠 진짜 불편해서 못 참겠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장 사람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있던 빗자루도 조용히 적어 내려가던 공책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신경 쓰는 듯 했지만 곧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할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첫날 시장 골목은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처럼 가게 문을 열고 아침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아침 거리가 좀 지저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 맞아. 여기 바닥에 휴지도 그대로 있고 저쪽에도 종이가 날리고 있네. 평소 같았으면 벌써 깨끗해졌을 텐데.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당연하게 깨끗했던 거리가 이제는 아무도 청소하지 않아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속은 좀 시원하잖아. 이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없고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잖아. 그렇긴 하지. 처음엔 좀 낯설어도 곧 익숙해지겠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성민은 달랐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그는 습관처럼 시장 골목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리의 모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언제나 깨끗하던 바닥에는 휴지 조각과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넘쳐흐른 비닐봉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도 모르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어디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언제나 조용히 거리를 쓸고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자 성민은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낡은 공책. 혹시. 성민은 머뭇거리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가끔 쉬던 작은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끝 작은 벤치. 그곳에 앉아 쉬는 할머니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민은 천천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벤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한 줄의 문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길이 사라지면 그때야 비로소 길이 보이는 법이다. 성민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성민은 벤치 위에서 발견한 젖은 종이 조각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느껴지는 축축한 감촉이 이상하게도 차가웠다. 길이 사라지면 그때야 비로소 길이 보이는 법이다. 할머니가 남긴 것이라면 이 문장은 무슨 의미일까? 성민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때였다. 성민아?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는 움찔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비 오는데 뭐해? 감기 걸린다. 성민은 얼른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 그냥 할머니 안 계시길래.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할머니?
글쎄, 동네 사람들 말로는 이제 안 온다더라. 왜? 몰라. 다들 불편해했으니까 그만두신 거 아닐까? 성민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다. 자, 어서 가자. 젖었잖아. 성민은 마지못해 따라 걸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계속 뒤척였다. 할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공책. 할머니는 늘 낡은 공책을 가지고 있었다. 거리에 앉아 무언가를 적곤 했다. 그 공책이 어디 있을까? 성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곧장 집을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성민은 서둘러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그리고 곧 골목 한쪽에 작은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두고 간 듯 아무렇게나 던져진 봉지 속에서 익숙한 갈색 표지가 보였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었다. 할머니의 공책이었다. 비에 젖어 바랜 종이, 모서리가 닳아 손때가 묻은 표지. 성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2월 5일. 오늘도 시장 앞을 청소했다. 바람이 불어 쓰레기가 많았다. 작은 동전 하나를 주었다. 다음번에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사야겠다. 12월 6일. 모퉁이 가게 앞에서 비에 젖은 종이를 발견했다. 숫자가 적혀 있었다. 중요한 것 같아서 보관했다. 12월 10일. 비슷한 종이를 또 찾았다. 이번에도 숫자가 적혀 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계속 기록해야겠다. 성민은 숨을 멈췄다. 숫자? 할머니는 단순히 쓰레기를 주운 것이 아니었다. 공책에는 날짜별로 일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긴장된 손으로 더 많은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할머니가 매일 거리에서 발견한 것들, 누군가 버린 종이 조각과 영수증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그냥 낡은 공책이 아니야. 할머니가 남긴 기록이 단순한 청소부의 일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성민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단순히 거리를 쓸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민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성민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날짜별로 적힌 숫자들은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12월 6일 30만 5천, 12월 10일 19만 8,700, 12월 15일 4,725. 처음에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단순한 무작위 숫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성민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할머니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단순히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했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갔다. 그런 할머니가 이런 숫자들을 그냥 적어두었을 리가 없었다. 그는 다시 공책을 넘겼다. 그리고 숫자들 사이사이에 적힌 작은 메모들을 발견했다. 가게 앞 쓰레기통 옆에서 발견. 시장 입구 찢어진 종이에서 확인. 구겨진 신문 속에서 발견. 성민은 천천히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는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는 조용히 공책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그는 몇 시간 전의 일을 떠올렸다. 할머니가 사라진 뒤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부재를 쉽게 잊어버렸다. 어쩌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민은 달랐다. 그는 할머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흔적이 단순한 낡은 노트 한 권이 아니라는 것도.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제 성민은 그 메시지를 풀어야 했다. 집에 도착한 성민은 축축하게 젖은 공책을 조심스럽게 펼쳐 책상 위에 놓았다. 손으로 살살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한 장씩 넘겨가며 다시 숫자들을 살펴보았다. 3050, 1987, 4725.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지 않았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가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할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 어릴 적부터 할머니는 항상 곁에 있었다.
하지만 성민은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겼다. 친구들 앞에서는 창피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청소를 할 때마다 그는 애써 못 본 척했다. 혹시라도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혹시라도 놀림을 받을까봐. 하지만 지금 할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깨닫고 있었다. 난 한 번도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는 매일 무언가를 기록했다. 누군가 버린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냈고 공책에 적어두었다. 그 공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할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성민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집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빗방울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곧장 시장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성민은 할머니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마음속 깊은 후회를 안고 있었다. 성민이 시장 골목을 걷고 있을 때 낡은 우산을 쓴 한 남자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뭔가를 적다가 곧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매일 청소하던 할머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가게 주인은 의아한 얼굴로 기자를 쳐다보았다. 아니, 기자 양반이 왜 그 할머니를 찾는 거요? 최근에 이 근처에서 수상한 패턴이 발견됐거든요. 할머니가 항상 주워가던 종이 조각들, 그게 그냥 쓰레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게 주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러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할머니요? 그냥 맨날 쓰레기 주워가던 분인데 별거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기록한 숫자들, 그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특정 날짜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듣다가 가슴이 철렁했다. 기자가 말하는 숫자들, 그건 분명 할머니의 공책 속 숫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저 그 숫자들 할머니 공책에도 적혀 있었어요. 기자는 성민을 보며 눈을 빛냈다. 공책이 있다고요? 어디 있나요? 성민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기자에게 내밀었다. 기자는 그것을 받아들고 빠르게 넘겨보았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를 추적한 겁니다. 성민은 숨을 삼켰다. 할머니가 뭘 추적했다는 거죠? 기자는 공책의 페이지를 몇 장 넘긴 후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짚었다. 이 숫자들 최근 몇 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미해결 사건들과 연관이 있어요. 성민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할머니는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성민은 그 진실을 알아야 했다. 기자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기며 숫자들이 적힌 페이지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성민은 숨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자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고 어느 순간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여기 이 숫자들을 봐. 성민은 고개를 숙여 공책을 들여다보았다. 3050, 1987, 4725, 6113. 할머니가 기록한 숫자들이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자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성민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뭐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는 공책을 성민에게 돌려주며 빠르게 설명했다. 이 숫자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이나 미해결 범죄와 관련된 장소와 날짜와 일치해. 할머니는 단순히 거리를 청소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야. 성민은 얼어붙었다. 그럼 할머니가 이 숫자들을 일부러 적은 거라는 뜻이에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보통 사람이 이런 것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거리에서 매일 쓰레기를 줍고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냈어.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성민은 공책을 꽉 쥐었다. 그럼 할머니가 사라진 것도 이 숫자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겁게 대답했다.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는 단순히 떠난 게 아닐 수도 있어. 성민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할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민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공책을 힘껏 쥐고 기자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 숫자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숫자들이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성민은 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날짜와 사건 장소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 숫자들의 패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는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쳐 성민에게 보여주었다. 이 숫자들은 특정 부동산과 주식 코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성민의 눈이 커졌다. 부동산이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할머니가 기록한 숫자들 중 일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치를 급격히 상승시킨 땅과도 일치해. 그리고 일부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 코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공책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럼 할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기자는 천천히 말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거리에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살았지. 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것들 속에서 가치를 찾아냈어. 쓰레기처럼 보이는 종이 조각도 찢어진 신문도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던 거야. 성민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할머니가 투자 같은 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을 거야. 성민은 공책을 꼭 쥐었다. 할머니가 남긴 이 기록들 어쩌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이 기록을 알게 된 누군가가 할머니를 노린 걸 수도 있어. 할머니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어쩌면 위험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었다. 성민은 가슴이 뛰었다. 할머니가 매일 거리를 청소하며 남긴 기록들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특정한 투자와 연관이 있다면, 기자는 공책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다. 이 기록들을 단순히 공책에 적어둔 것만은 아닐 거야. 만약 이 숫자들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관련이 있다면 할머니가 실제로 여기에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어. 성민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범한 청소부였어요. 그런 투자 같은 걸 하셨을 리가 없어요. 기자는 조용히 성민을 바라보았다. 정말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일까? 성민은 숨을 삼키며 공책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12월 10일 3050 시장 거리 코너 건물 가격 변동 확인. 1월 5일 4725 모퉁이 상가 예상보다 빠른 상승. 3월 12일 6113 오래된 창고 주목 필요. 기자가 손가락으로 숫자들을 짚으며 말했다. 여기 기록된 장소들 그리고 숫자들. 내가 조금 전에 확인해봤는데 이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과 일치해. 성민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할머니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죠? 기자는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는 매일 거리에서 사람들이 버린 종이들을 주웠어. 누군가 무심코 버린 신문 조각, 찢어진 영수증 혹은 우연히 떨어진 메모지들. 그런 것들을 모아 오랫동안 기록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낸 거야. 성민은 손을 꼭 쥐었다. 그러면 할머니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투자 결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엄청난 통찰력과 관찰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해오셨던 거네요. 그리고 만약 할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할머니를 노렸을 수도 있어. 기자는 조용히 성민을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할머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 보는 거야. 성민은 기자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기자는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남긴 숫자들 그리고 기록된 장소들. 내가 조사해봤는데. 기자는 화면을 돌려 성민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봐. 이건 몇 년 전 가격이고 이건 현재 시세야. 성민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한 건물의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올랐다. 처음에는 3천만 원도 안 하던 낡은 가게가 이제는 10억이 넘어 있었다. 기자는 화면을 넘겼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4725번이라고 적힌 장소, 여긴 예전에는 그냥 버려진 창고였어.
그런데 몇 년 전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값이 폭등했지. 지금은 30억이 넘는 가치가 있어. 성민의 손이 떨렸다. 설마 할머니가 이런 걸 알고 투자하셨다는 건가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록을 보면 할머니는 단순히 거리에서 종이 조각을 주운 게 아니었어. 그 안에서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치는 정보를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는 거리에서 얻은 정보로 투자를 한 거지.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그럼 할머니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자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할머니가 남긴 자산을 계산하면 최소 1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어. 순간 성민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100억 원? 그가 알던 할머니는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를 쓸고 낡은 공책을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다. 친구들에게 부끄러워 피해 다녔던, 시장 상인들에게 조롱을 받던 평범한 청소부였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발견하며 엄청난 자산을 쌓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인가? 성민은 손을 꼭 쥐었다. 그럼 할머니가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기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건 우리도 아직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성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성민은 숨을 삼켰다. 할머니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누군가 할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성민은 집으로 돌아와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다. 할머니는 항상 검소했다. 낡은 옷을 입었고 길거리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주워도 함부로 쓰지 않았다. 그랬던 할머니가 실제로 엄청난 부를 쌓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성민은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공책을 다시 펼쳤다. 손때가 묻은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마지막 부분에 할머니가 남긴 짧은 문장이 보였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성민은 할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기자였다. 성민아, 뉴스 봤어? 네. 지금 당장 TV를 켜봐. 성민은 재빨리 리모컨을 집어들어 뉴스를 틀었다. 화면에는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다. 최근 실종된 청소부 할머니 사실은 100억 원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민의 손이 떨렸다. 화면에는 할머니가 항상 청소하던 시장 골목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기자가 취재한 자료들이 화면에 띄어졌다. 할머니는 평생을 거리에서 청소하며 남들이 무심코 버린 정보들을 기록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민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현재 할머니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경찰은 실종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다. 성민은 긴장된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남긴 것 네가 가지고 있지? 성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할머니의 공책을 노리고 있었다. 성민은 손에 땀을 쥔 채 핸드폰을 꼭 쥐었다. 낯선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할머니가 남긴 것 네가 가지고 있지? 그 순간 성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 단순한 장난 전화일까? 아니면 정말로 할머니가 남긴 것을 노리는 사람일까? 성민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고 단호한 한마디만 남겼다. 조심해라. 그리고 곧바로 전화가 끊겼다. 성민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자산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기록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시장의 상인들은 하나둘 모여 웅성거렸다. 아니, 저 할머니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럼 우리도 매일 봤던 그 할머니가 사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야? 한 상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린 그저 늙은 청소부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기 시작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 않았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뭔가 남기고 가셨을까? 그러게. 그때 쫓아내지 않았으면 말이야.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할머니는 사라졌고 그녀가 남긴 것은 오직 성민이 가지고 있는 낡은 공책뿐이었다. 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쥐었다. 누군가가 이 공책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진 것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성민은 조용히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성민은 밤새도록 공책을 뒤적였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문득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3월 15일 이제 곧 마지막이다. 내가 해온 일들을 아무도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3월 16일 드디어 때가 왔다. 오래된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성민은 손을 멈추었다. 마지막? 할머니는 무슨 뜻으로 이런 글을 남긴 걸까? 성민은 공책을 덮고 핸드폰을 꺼냈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기자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성민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을 찾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뭐라고 적혀 있는데? 성민은 손으로 종이를 짚으며 말했다. 이제 곧 마지막이다. 내가 해온 일들을 아무도 몰랐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드디어 때가 왔다. 오래된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기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닐지도 몰라. 네. 혹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 성민은 숨을 들이마시며 공책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 작은 글씨를 발견했다. 낡은 창고 4725. 그는 빠르게 말했다. 여기 숫자가 적혀 있어요. 4725 이거 전에 할머니가 투자한 장소 중 하나 아닌가요? 기자는 화면을 빠르게 검색하더니 말했다. 맞아. 그 장소 오래된 창고야. 하지만 최근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어. 할머니가 거기서 뭘 했을까? 성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확인해봐야겠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거기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기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조심해. 나도 곧 따라갈게. 성민은 공책을 품에 넣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 그리고 어두운 밤거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성민은 어두운 시장 골목을 빠르게 걸었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창고가 있는 방향에서 찬 바람이 불어왔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여기라면 반드시 무언가가 남아있을 거야. 그는 창고 번호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드디어 4725라는 숫자가 적힌 허름한 창고 앞에 도착했다. 낡은 철문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었다. 성민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장이 한산한 늦은 밤 길에는 인기척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철문 아래 작은 틈으로 무언가 보였다. 낡은 봉투 한 장. 성민은 손을 뻗어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봉투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안에는 비교적 깨끗한 종이가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성민아. 눈앞에 글씨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필체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숨을 고르며 종이를 펼쳤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난 것이겠지. 내가 사라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는 평생 거리를 쓸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단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지나갔지만 나는 작은 것들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지. 너는 좋은 아이야. 나는 네가 언젠가 이 공책을 보고 무언가를 깨닫기를 바랐다. 그리고 내가 남긴 것들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성민은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단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해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걸 성민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다. 성민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동안 그는 할머니를 부끄러워했고 외면하기도 했다.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피했고 거리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민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 성민은 창고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편지가 쥐어져 있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할머니가 정말 떠나셨을까? 그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란다. 하지만 내가 남긴 것들은 네가 찾아야 해. 할머니는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준비해두고 떠난 것이다. 성민은 편지 봉투를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7391.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하지만 기자라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곧바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숫자도 적혀 있어요. 기자는 놀란 듯 목소리를 낮췄다. 숫자가 있다고? 뭐라고 적혀 있어? 7391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은행 보안 코드일 수도 있어. 성민은 숨을 삼켰다. 그럼 할머니가 은행에 뭔가를 남기신 걸까요? 기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가능성이 커. 지금 당장 확인해보자. 성민과 기자는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에게 코드를 보여주자 직원은 잠시 전산을 확인하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 계좌는 아주 오래전에 개설된 것이네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직원은 천천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 계좌에는 현금 50억 원과 부동산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간 성민의 머리가 하얘졌다. 할머니가 남긴 것이 바로 이거였어. 할머니는 단순히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남긴 공책이 있었다. 그 공책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랐다. 성민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그는 이제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산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돈을 단순히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할머니의 편지를 펼쳐보았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성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시장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장 상인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할머니가 지켜온 거리의 가치를 이어가야 했다. 기자는 성민의 결정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도 네가 이런 선택을 하면 기뻐하셨을 거야. 몇 달 후 시장에는 변화가 생겼다. 더 이상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가 아니었다. 성민은 할머니가 하던 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상인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성민의 노력을 알아주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는 거야. 할머니의 불을 통해 시장은 새롭게 단장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와 복지 사업도 시작되었다. 성민은 깨달았다. 할머니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어느 날 성민은 창고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낡은 빗자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할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다. 길을 쓸다 보면 언젠가 너도 네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성민은 눈을 감았다. 이제야 할머니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빗자루를 조용히 쥐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섰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청소부로 살아가면서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결국 모두를 놀라게 만든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성공과 화려함만을 쫓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리의 쓰레기들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했고 그것을 기록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으며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보답받는다. 그리고 진정한 부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성민이 결국 할머니가 남긴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기로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진 것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